우리가 보통 공감 능력이라고 하면요, 그냥 타고나는 성격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마치 근육처럼 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지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MBTI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 이 말 진짜 많이 쓰시죠? 저는 T라서요. 마치 공감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아주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오해냐면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밌게 하는 MBTI는 사실 심리학계의 주요 모델이 아닙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성격을 딱 정해진 유형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빅5 모델을 훨씬 더 신뢰하거든요. 사람을 T나 F 같은 상자 안에 가두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나는 T니까 공감은 잘 못해 라고 스스로 딱 규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공감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될 수 있어요.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덫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진짜 공감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정서적 공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막 슬퍼서 울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공감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 공감이라는 건데요. 이건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런 감정을 느낄까?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인지적 공감이라는 게 아직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천재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바로 미켈란젤로 이야기인데요. 그 유명한 다비드상 있잖아요. 그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오히려 현실의 인체 비례를 철저하게 왜곡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물론 인체 해부학의 대가였죠. 하지만 그는 이 조각상이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객의 입장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려다봤을 때 가장 완벽한 비율로 보이도록 일부러 머리와 손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로 보여줄 수 있는 인지적 공감의 정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사실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었다고 해요. 예술작품을 감상할 관객의 입장은 기가 막히게 헤아렸지만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균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이 두 가지 공감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개념은 비단 위대한 예술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 특히 회사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혹시 사무실에서 누군가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괜히 나까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따라하면서 감정까지 옮겨대는 거죠. 특히 이 감정 전염은 리더의 역할에서 극대화됩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리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팀 전체의 성과가 올라가고 반대로 리더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팀 전체가 침체에 빠집니다. 리더의 기분은 그냥 리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팀 전체의 성과를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변수인 겁니다. 이런 감정적, 인지적 상호작용은 최근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준피로 현상 말이에요. 하루 종일 화상회의 하고 나면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완전히 녹초가 되는 느낌, 다들 받아보셨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정보를 읽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그 빈틈을 메우려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일종의 인지적 공감을 위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직장 동료와의 관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과잉 공감 착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가족이니까 내 애인이니까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하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혹시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공감을 받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쩌면 진짜 공감은 바로 그 작은 노력, 즉 인지적 공감을 발휘하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